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지난주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해서 한번 주식 투자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영감이 하나 떠올라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와 부동산 이야기 섞어서 차후에 한번 이제 간간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증시 토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자, 부동산 투자. 엄밀히 위험 자산이고 위험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는 무시받고 완전히 도박 취급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비유가 있죠. 부동산은 투자 실패를 해도 눈에 보이는 뭔가 궁뎅이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주식 투자는 망하면 휴지 조각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서 주식 투자가 많이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게 너무 과장돼서 부동산 투자는 100%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자, 부동산 지수 중에 KB 아파트 지수, KB 아파트 지수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동산 탭에 통계 자료로 엑셀로 쉽게 여러분들께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1986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아파트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등등 이것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자료가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수를 보게 되면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90년대 90년 부동산 최정점에서부터 해서 IMF 직후까지 거의 한 8, 9년 연속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한 거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서 2013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하면서 침체장이 있었던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저때 당시 분위기 아주 살벌했어요. 전국 지수인 요 노란색 선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요때는 이제 지방 6대 광역시가 상승해서 그렇지 서울이나 경기 이런 핵심 지역은 2008년 초부터 해서 2013년 초반까지 거의 한 5, 6년 동안 조정장이 있었다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90년대든 2008년 이후부터 해서 회복되는데 이게 15, 16년에 고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모두 9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뭐 그렇습니까? 존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버티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 관점에서 보자면 과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고 주식시장은 도박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자료랑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띄워봤습니다. 종합지수. 자,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도 부동산 가격지수처럼 출렁출렁 해왔습니다. 하지만 출렁거리더라도 부동산 아파트 가격 지수만큼 10년이면요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점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변동성이 부동산보다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자, 무조건 부동산은 100%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완전 도박이고 쓰레기야 라고 매도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이 중간 제목에 귀남이라고 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 90년대 드라마 아들과 딸에 보면, 예, 최수종 씨가 그때 주인공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극중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귀남이 아닙니까? 예, 귀남아 하면서 이렇게 막 떠받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막내딸 종마리처럼, 예, 그렇게, 예, 미움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예, 서로 비슷한 행보를 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갭 투자는 대박이다, 수익을 엄청나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2013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부자가 된 분들이 많다. 예, 인정합니다. 예, 저 때 많이 돈 버신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갭 투자가 무조건 대박 수익률을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갭 투자, 부동산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을 하죠. 아파트가 대부분이겠지만, 자, 이때 전세가율은 거의 한 80에서 90%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8, 90%에 이르는 지역을, 예, 갭 투자 성지, 와, 아름다운 이름으로 막 그렇게들 불렀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노도광이니 저런데 사람들이 막 뛰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갭 투자이 10% 갭이면 사니까, 아파트 한 채 사니까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를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레버리지 비율이 5배에서 10배입니다. 이게 더 되죠,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주택을 매입하는 순간 등기비, 뭐 부동산 복비 이런 거 다 매입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이야기 하신 분들이 보면 꼭 그렇게 해서 나간 비용은 매입가에서 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 계산할 때는 내가 계약한 금액만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매입가의 복비에 등기 관련한 비용에 뭐 채권 할인액, 할인액 등등 이런 게 다 매입 단가에, 매입 원가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예, 수익률들을 계산합니다. 자, 어쨌거나 레버리지 비율 5배에서 10배 이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레버리지 저렇게 10배 가까이 쓰는 거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저건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5배에서 10배 레버리지 쓴다? 자, 바로 뭐 욕 먹죠. 너 도박하니, 너 쓰레기다 뭐 하면서 욕을 못 씁니다. 하지만 갭 투자 같은 경우,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예,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자, 과연 안전할 것이냐? 2013년에서 2018년 그래요. 맞아요. 수익 낸 분들 많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리고 더 전에는 90년대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정말 큰 손해 봐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의 뉴스, 예, 2010년대 초반 뉴스 뒤져보시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 예, 이런 분들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다고 해서 갭 투자를 완전히 안전한 투자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세입자한테 전세금 안 돌려줘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죠. 돌려줄 돈은 돌려줘야죠. 전세금은 집주인 입장에선 채무입니다.
빚이에요. 요거는 옛 어르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5년 주기로 부동산이 확 달궈졌다가 차갑게 식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어땠습니까? 전세금 오르는 대로 족족족 다 올렸잖아요. 다 빚입니다. 이거 못 돌려주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마라, 존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정말 아찔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입자분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옛날에 뭐 80년대 이럴 때 순박한 분들, 집주인이 야 몇 달 더 있어, 뒤에 사람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 줄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인 나으리,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입자분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주식 투자에서 만약 이렇게 레버리지를 썼는데 빚을 안 갚았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회사에서 바로 강제 집행하고 압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마 집주인분 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일부 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러실 경우에는 아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갭 투자의 리스크가, 이건 엄청납니다. 레버리지가 10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큰 쇼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니까 내 거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퇴근길에 예전에 둘러보았던, 십수년 전에 둘러보았던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를 봤어요. 자, 그때 당시 제가 경기도 용인의 디모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석에 있는 디모 지역부터 해서 쭉 다 올라오면서 수지 훑어보고, 뭐 성남 훑어보고, 뭐 송파 훑어보고, 성동구 훑어보고, 마포도 훑어보고, 저쪽 동쪽도 훑어보고, 일산, 고양 다 이렇게 쫙 훑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둘러봤던 아파트 단지들 요즘 시세 어떤지 가끔씩 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무튼 뭐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어거지일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전에 둘러봤던 아파트 단지들 한번 시세를 봤더니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도표 같습니다. 자, 지금 도표의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요, 여기는 일산의 좀 구석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위, 여기가 이제 용인 D지역. 그리고 왼쪽 밑에 여기가 여기가 아마 여기였나? 비슷비슷한, 가격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네요. 여기가 삼성 관련한 단지 근처, 삼성 그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수원 쪽 아파트 단지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요건 도곡동이요. 부의 상징 하면 생각나는 그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 추이를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부동산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지역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보면은 그 범위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18년 이후부터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꺾였기 때문에 점점 그 비관론자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점점점 범위를 축소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 이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 재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도 꽉 채워서 투자를 하게 되죠.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보면 그 전세금 외에 모자라는 돈을 은행에서 뭐 제3금융권 이런 데서 메워서 갭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이건 뭐 자산에서 뭐 자산 배분 전략이고 뭐고 리밸런싱이고 뭐고 할 수 없고, 자,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상승해야지만 내가 수익이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전략과 이를 통한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요것을 간접적으로 반복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셰넌의 도깨비 현상. 가격은 제자리인데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만 했더니 수익률이 점점점 쌓여가는 도깨비 같은 현상.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갭 투자다? 만약에 뭐 부동산 임대 목적이라면, 임대 수익 목적으로면 모르겠지만, 예, 뭐 갭 투자나 아니면 무리하게 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배당은커녕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부동산 시장 최근 5년 뭐 수익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점점 그 이전에 과거에 힘들었던 구간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만큼 그렇게 괄시받고 무시당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그러면서 폄하할 겁니다. 자, 저는 오히려 그걸 반깁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예, 주식시장이 급하게 달궈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요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는요, 좀 차후에 또 다른 예, 소재를 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비교해서 좀 여러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제 가까운 지인이 최고가에 부동산 최고가에 매입한 사례가 몇 건 있어서 그 작년 9.13 대책 즈음에 좀 여러가지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화를 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알람이 띵동 울린다고 합니다. 예, 계속 저의 증시 토크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부동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예, 또다시 주식 이야기와 섞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